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태종 때 발생한 궁녀 김해와 내시 장사징의 간통 사건입니다. 장사징과 궁녀 김해의 간통 사건이 발생한 시대는 이방원이 왕위에 있을 때로 궁녀 김해는 태종 이방원의 형인 이방과가 정종으로 재위시 그의 여자였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거쳐 대권을 거머쥔 이방원이 차마 스스로 왕에 오르기는 개면쩍어 자신의 편에 섰던 형 이방과를 우선 왕위에 올린 것이 정종입니다. 정종은 제2대왕으로 2년여 동안 재위를 하다 당근 이방원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는데 김해는 후궁을 많이 거느린 것으로 유명한 정종의 여자였지만 정식으로 후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가 시절의 종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항상 음란한 행동을 해서 매를 때려 벌을 줬다는데 지훈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그녀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녀 정종은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답니다. 무튼 그녀는 지속적으로 간통을 일으켰는데 1417년에 내시 정사진과의 간통으로 정종에게서 내쳐지고 그녀의 아들 지훈은 정종이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궁녀 김해 간통 사건. 내시 정사징이 왕자의 첩과 간통하고 왕실의 여자들을 간음한 죄로 처벌되지만 그와 함께 노란한 김해는 처벌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정종이 그녀를 살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랍니다. 태종 17년인 1417년 8월 8일 상왕 정종이 기거하는 인덕궁의 궁녀 김해가 내시 정사징과 간통을 저지른 사건이 왕에게 보고되었는데 사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틀 전 대궐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바칠 궁녀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명나라로 떠나면 다시는 조선의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 전하의 은혜로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로 가는 궁녀들을 전송하는 술자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인덕궁에서 상왕을 모시던 궁녀 김해가 정사진과 인덕궁서 간통을 저지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고를 받고 태종은 사헌부 관리에게 내실한 자가 어떻게 궁녀와 간통을 하느냐고 물었고 사헌부 관리는 정사징은 고려에서 넘어온 내시로 고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사징이란 자는 태조 사남으로 방간, 해안대군의 첩과도 간통을 했다고 하는데 태종은 정사징이 고자가 아니라는 말에 크게 놀랐고 김해는 순군옥에 갇혀있지만 정사징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태종은 명나라 황제에게 궁녀들을 선발해 선물했는데 그날 간통 사건이 벌어진 날도 태종 집권 이후 세 번째 궁녀를 보내던 날로 그날 파견된 궁녀들 가운데 한화의 여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화의 여동생 청주한 씨는 영락제의 총애를 얻어 후궁까지 되어 나중에 나라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바로 세조의 명나라 왕위 인준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자 명나라에서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인준을 받기 위해 명나라에 간 한화는 여동생의 도움으로 황제에게 왕위 계승을 승인하는 도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튼 명나라에 가는 궁녀들 연회 자리에서 벌어진 이날의 간통 사건으로 왕은 내시들의 신체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첩들까지 모두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사징이 붙잡혔고 왕은 두 사람을 친국했는데 김해는 후궁의 직첩을 받았으면 형수였겠지만 이날은 죄인일 뿐으로 그녀는 상왕에게 버림받고 답답한 마음에 목욕을 하다 당했다고 했습니다. 겁간을 당했다는 김해와 달리 정사징은 김해가 상왕에게 버림받고 눈물로 지새던 날이 많아 위로 겸 몇 번 만났는데 내시의 음경을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모두 간통 사실을 시인한 것인데 태종은 김해는 상왕의 아들까지 낳은 여자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사징은 형님의 첩까지 취했다니 죄가 너무 커 참수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종 2년인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으로 방간이 방원에게 패배하고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에 처해지자 방간의 첩을 정사징이 취한 것도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정사징은 고려시대부터 내시로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방간의 첩이 미모가 출중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돈으로 유혹해 데리고 산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사징은 이렇게 역모나 반란의 죄인들, 여자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첩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 고자 아닌 매시란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대신들은 왕이 김해에게 내린 처분에 불만이 많았는데 김해가 상왕의 아이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시와 바람을 피운 한낱 더러운 여자로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죽여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태종도 정사징을 죽인 다음 날 참수형에 처하라고 지시해 정사징은 그날 바로 참수당했고 김해는 감옥에 있다 다음 날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인덕궁에서 내시 한 명이 왕을 찾아와 상왕의 뜻을 전하자 태종은 옥에 갇힌 김해는 죽이지 말고 궁에서 방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한때 사랑을 했던 여인에 대한 배려인지 아니면 천한 신분이라 후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인지는 모르지만 정종은 아들까지 낳은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해와 승려지운. 김해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고 정종의 사랑을 받아 아들을 낳았지만 신분이 워낙 천해 정식으로 후궁이 되지는 못한 여인이란 게 전부입니다. 정종은 2년 2개월간 집권하면서 정한왕후 김씨에게 자식을 보지 못하자 6명의 후궁을 들였는데 조선왕조 족보인 선언록에는 6명의 직첩을 받은 후궁 말고 3명의 여인이 더 있었습니다. 가희궁주 유씨, 12김해, 그리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여인이 그들로 선언론의 김해를 12로 표기한 것을 보면 양반 자녀는 아니고 족보도 없는 궁녀의 몸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간통 사건이 일어나고 7년이 지난 세종 6년인 1424년에 승려지운이란 자가 나타나 자신이 정종의 아들이라고 떠들며 한양을 배회한다는 신고가 의금부에 접수돼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명으로 의금부에서 잡고 보니 그가 김해와 상왕 정종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맞았는데 세종은 불쌍하게 생각해 환속시키려 했지만 중신들은 왕실을 부끄럽게 한다고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승려지운이 정말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가 왕실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죽였다는 실록의 기록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지운이란 승려가 김해와 정종 사이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김해와 정사징 사이에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 그런 가혹한 형벌을 내린 듯하다는 것입니다. 실록에 보면 정사징은 고자가 아닌 내시라고 기록돼 있는데 정황상 김해의 아들은 맞지만 정종의 아들인지 아니면 정사징의 아들인지가 불분명해 백성들 사이에서도 추측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임금 세종도 왕실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문에 당사자 승려지운을 죽여버린 것인데 세종은 정종의 자식들을 유난히 미워했습니다. 정종은 권력에서 밀려나 겼구나 하고 여러 여자들을 섭렵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켜 그에게서 태어난 서자들만 17명이나 되었고 서녀는 8명이나 되는 등 자식이 모두 25명이나 되었습니다. 자식 많기로 성종 뭣도 끝이 최다였는데 세종 무렵 유난히 정종의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일이 많아 일반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남의 여자들을 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서자들은 강화도에 유배를 보냈다 풀어주길 여러 번 반복했는데 세종은 정종이 승하하자 묘호도 올리지 않았고 그저 공정대왕이란 이름만 지어 정종을 미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많은 서자들은 왕의 자식들이 아닌 그저 종친의 자식으로 대접했으며 정종이 묘호를 받은 것은 숙종대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궁중비사, 혁명을 꿈꾼 궁녀, 갑신정변의 주역 고대수로 이어집니다.